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새벽 4시 9분입니다. 제가 보통 1시 정도 촬영을 해서 2시 정도 업로드를 하는데 오늘은 일부러 제가 2시간 정도 미국 증시를 좀 더 살펴보고 혹시라도 V자 반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낮 시간에는 미국 선물 좋지 않았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전약 후강으로 그런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다우존스 모두 하락이고요. 원자재도 하락, 소비재 모두 하락, 항공우주도 큰 폭으로 하락, 빅테크 기업들 큰 폭으로 하락, 엔디비아 같은 반도체 기업 3, 4% 하락, 전기차 모두 하락. 그 다음에 뭐 그나마 블랭크 차징 전기차 충전주 관련된 주만 반등하고 나머지는 모두 항공우주까지, 그리고 태양광, 신산업인 코인베이스 기타 등등까지도, 메타버스까지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기사 중에서도 전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의 전체의 39%가 반토막이 났다, 결국에는 40%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4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이제 시작된다는 두려움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 경험이, 물론 제가 뭐 IMF를 겪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1년 한 2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3번 정도 조그만한 하락장이 있었죠. 사실은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하락장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수가 지난 뭐 11월 달에도 거의 뭐 한 10% 정도는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장을 경험하면서도 나름대로는 뭐 인버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뭐 테마주 이런 것들로 뭐 그 시장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물론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죠. 물론 제가 가진 종목들도 대형주들은 당연히 많이 빠졌고요. 다만 이제 저는 오늘도 단타로 뭐 급등주들, 또 이녹스 첨단새우제 같은 이런 실적주들, 리포트들 잘 나온 것들 중심으로 해서 4% 수익을 내긴 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일시적이고 굉장히 확률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런 장에서는 당연히 관망 또는 현금 유지, 그래서 있는 종목들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익절일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쉽겠고요. 반대로 손절일 경우에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에서는 정리할 땐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었던 장표죠. 주요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가장 낙폭이 컸다. 근데 결국엔 그 이유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오늘도 34조가, 어제죠. 어제 34조가 몰렸고 오늘도 그 이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수급이 몰리게 되면, 막대한 수급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있는 주식들을 정리하고 확실한 20% 이상의 수익이 예정이 되는 그런 LG 솔루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또 설날 연휴가 지나는 2월 달이나 돼야지 정상적인 장이 오지 않을까. 어쨌든 그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주가에서도 최소한 한 5%에서 10%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700선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뭐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매드팩토나 뭐 셀트리온 같은 그런 제약바이오의 대단한 악재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거기다 오스테 임플란트까지 그렇게 악재들이 또 겹치고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연초부터 악재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을 전체 다 흔들고, 결국엔 그러한 작은 악재들도 현재처럼 뭐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시장에서는 더 큰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공유 드렸던 장표죠. 뭐 제가 만든 건데 모두가 힘든 하락장이고 그래도 공부를 해야 2월 달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과 같은 장에도 분명히 수익을 낸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에서는 그냥 이런 장을 경험을 하고 아,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 오늘도 사실 심택이라든지 PCB, 제가 항상 강조하던 PCB는
큰 반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를 더 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은 사실은 그대로 그냥 다 뱉어냈죠, 수익을. 그래서 그런 거 3~4%라도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현재 장에서는 현명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주식 토론방, 주식 스터디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 굉장히 차분하죠. 차분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제가 한 3거래일 동안 어쨌든 뭐 수익 실현은 물론 안 한 거긴 하지만 대형주 살짝 보니까 한 2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주식이 다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10개 중에 9개가 빠지는데 뭐 어쩔 수 없나요?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그냥 단타로 뭐 적정하게 그냥 용돈 정도 벌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 제가 아침에 매번 이제 리포트 2개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예전부터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관련된 실적 관련된 리포트가 또 좋은 게 나와서 아침에 7시 한 50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시 반 정도 공유를 드렸었고 오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5%대 급등을 해서 고가는 6.6%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거기 공부방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이 수익을 냈다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PCB는 제가 항상 강조하던 섹터죠. 제가 7월 달부터 심텍, 아비코전자, 코리안서킷, 대덕전자 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뭐 대주전자재료나 해성 DS까지도 최근에는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다 비슷하죠. 결국엔 우상향하고 있고 보시면 대덕전자도 기간 매수에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간 매수 대 누적 순매수량의 기간계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코리안 서킷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PCB 쪽으로 좀 몰린다는 거예요. 현재는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당연히 그 좀 딥한 그런 것들이 좀 증설 이슈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해성 D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간 매수세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네 종목 모두 다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1년 1월 달에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1,000만 원을 했다면 현재는 20%가 하락한 800만 원 정도가 됐을 테지만 해성 DS나 코리안 서키트, 대덕전자, 심텍 이 네 곳 중에 아무 데나 2021년 1월 달에 투자를 했으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났죠. 100% 이상의 수익이 났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제 물론 이 종목들도 이제 중형주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소형주, 중형주들 중에서 실적 성장성이 있는 것들 또 증설 이슈가 있는 것들은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방산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과 같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장에서도 이렇게 0.95% 거의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 신고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기간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최근에 천궁 이슈도 있었고 좀 방산에 대한 수주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연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어저께 제가 웬만하면은 사실 그 뭐 종목들 픽을 하는데 어저께 안 했죠. 그 이유가 그 해석만 해드렸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제는 그래도 급등한 종목들이 꽤 많았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된 주들도 20%대 상승한 게 세 종목이나 있었고 그리고 뭐 애플카도 뭐 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장 같은 경우는 제가 픽 종목을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장이 사실 3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으로 있었고 그때 또 280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란 거는 뭐 그렇다고 2600, 500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한 2740선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는 테마주도 사실 힘을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오늘도 보시면 나인테크, 알루코, 나라 MMD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그나마 색 중에 나은 거는 나인테크가 거래량이 적은 하락으로 그래도 뭐 7%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셋 중에서는 얘가 낫다. 하지만 결국엔 전체 섹터가 다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음 주 오늘까지가 청약이고 다음 주에 상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장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간다면 일단 선행돼야 될 지표는 당연히 미국 증시, 미국 선물이 좀 좋은 지표로 나와줘야 그러면 이제 횡보장으로 가면서 한 번 정도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대성파이텍 어제는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7%, 전체적으로 12%에서 7%까지 급락하는 모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애플카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테마성이 약세되고 있고, 현재 미국 장치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쪽에 있는 섹터들, 또 이노텍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이 대형주가 30%나 올랐기 때문에 실현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달성한 이후에 고점 찍고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이쪽 섹터가 다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좀 반등은 좀 이쪽 섹터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탈모 임플란트 또는 뭐 이렇게 안철수, 홍준표 관련된 주들은 이미 20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이 쉽지 않은 자리에 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 4,072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 5,188명. 뭐 이제 코로나 라이브로 사실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와도 제약바이오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약바이오도 움직이지 않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는 물량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LG에너지 솔루션 한 19일 정도, 20일 정도 돼야지 이제 돈이 좀 들어오죠. 그 묶인 돌들이 들어오면은 다음 주, 결국엔 다음 주죠. 이번 주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별로 없고,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사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많이 하락한, 한 10% 정도 하락하고 3% 정도 올라가는 수준일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신규 매수를 쫓아가기보다는 보유 종목 잘 관리를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그나마 장초에는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들 기대감을 가졌겠죠. 이게 혹시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끌고 갔던 분들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에서는 조금의 수익이라도 나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실현 수익을 거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현 시간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2.3%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인데, 나스닥의 39%가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있고요. 보시면은 신고가, 52주 신고가 대비 52주 최고가와 비교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는 닷컴 버블 이후, 무렵인 1999년 이후 나스닥 지수가 이처럼 높은 가운데 여러 종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라고 굉장히 현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3.70%, 현 시간 대부분 다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TSMC마저도 이렇게 보시면 한 5%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러시아 증시가 특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채금리는 결국에는 3.0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당연히 1년 최고가고요. 거기서 이렇게 급등하면 당연히 성장주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크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국제유가마저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주 물론 적절하게 테마주로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는 사실 그거마저도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UAE 드론 공격 이 문제 때문에 유가 관련된 주들이 한 5종목 정도는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뭐 좀 저가 매수로 차트가 깨지지 않은 실적주,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실적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현 시간 특별한 모습은 없고 이렇게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 한 두세 개 정도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오늘 32.6조 원이, 어제죠. 어제 32.6조 원 사상 최대로 몰렸고, 오늘은 당연히 더 넘을 수 있겠죠. 현재 20대 1을 넘었고요. 보시면은 청약에 참여한 계좌 수가 237만 건, 평균 경쟁률이 20대 1. 그러니까 내일은 더 높아지겠죠. 오늘까지 이제 합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증권사별 경쟁률은 미래에셋이 가장 높고,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순서고요. 예상 균등 수량은 물론 이건 어제 기준입니다. 뭐 이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순서로 현재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경쟁률이 또 낮은 곳으로 더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도 있죠. 어쨌든 오늘까지는 진행이 되니까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로봇 브랜드 삼성봇 상표권 등록 이슈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된 주가 장초에만 살짝 반등을 했었는데, 결국엔 다 실현 매물로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등을 할 때
뭐 물린 분들은 적절하게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실현 수익을 거두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규 종목인 이렌시스, 그다음에 아랫단에 있었던 부품주인 티라유텍, 해성TPC 정도만 움직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윗골이 크게 달고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최근에 방산주로 삼성복과 관련이 있었던 퍼스텍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엔 마이너스 2.98%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퍼스텍과 같은 경우 장중할 때 27%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상따를 했던 분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주에는 꾸준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SK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거의 시총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피어 그룹에 있는 SK이노나 뭐 그 SK이노나 삼성 SDI로까지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죠. 또 포스코까지도 이제 저평가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레포트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 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결국엔 실적 장세,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실적 좋은 곳들로는 뭐 외국인 매수세나 기관 매수세들이 일부 유입되고 있다. 그럼 2월 초에도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하겠죠. 4분기 비수기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LG 디스플레이 괜찮고 뭐 신규 아이폰 및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괜찮고 중국향 중소형 부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실적이 모든 걸 증명한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고 목표 주가는 DB금융투자에선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6만 원으로 보유한 곳은 이제 IBK 투자증권에선 6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2022년도에도 성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워낙 그때 무상증자 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실적수로 설명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다들 알다시피 뭐 제가 하락장에 대한 콘텐츠도 그동안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한 4-5번 정도는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법학자 훈훈이 하락장이라고 치면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것들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 곧버스. 오늘도 기관들은 대부분 다 곧버스만 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수가 하락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곧버스 교육 들으신 분들은 거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이 현금 비중 확대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단타. 제가 스윙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스윙은 사실은 지난주 2주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로봇주라든지 이런 것들 종목 중심으로 좀 스윙 관점을 가져갈 만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280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무조건 단타고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시나리오 첫 번째 거는 뭐 그나마 쌍바다를 이루고 반등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거는 그 시점은 당연히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만약에 270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2800선을 이탈하게 되면 2700선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한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UAE 공격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노란색으로 체크한 한국석유,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주고요.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뭐 제가 여러 번 그때 천연가스 가격 상승할 때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뒷부분에도 흥국석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정도가 이제 유가 관련된 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렌시스 삼성복 관련주 그리고 이제 프로2000 디스플레이 관련된 주 그래서 그나마 이렌시스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는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초에는 급등 흐름이 있을 수 있어서 뭐 테마주 대응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곳들은 뭐 다 개별 종목이어서 뭐 특별히 볼만한 거 없었고 윤석열 씨 관련된 주도 한 2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미글로벌, 히림 정도 해성TPC도 삼성보수로 상승을 했고요. 파워넷, LFP 배터리. 그때 예전에 이제 LFP 배터리 관련된 줄 한번 정리해드렸었는데, 뭐 굳이 관심은 안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 RNS, 삼성 SDI 관련주, 코리아 서킷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우선주, PCB 관련해서 8%대 상승을 했고, 프로텍도 이제 반도체 후공정.
이렇게 그래도 신사업을 좀 하면서 실적이 기반이 되는 곳들은 한번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이 안 좋아서 뭐 어쨌든 크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진 디스플레이나 뭐 LIS 정도. LIS도 저번에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2차전지 자회사 인수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다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금액 상위에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는 뭐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실적주고 LG이노텍과 같은 그 업황이죠. 그래서 같은 업황으로 디스플레이 그 전장과 카메라 모듈 쪽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이 좀 상향 조정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들 파워넷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순매수 종목, 외국인 순매수, 우리금융지주, 항송, 네오텍, 2차전지 신산업, 기관 순매수 종목에 다 인버스죠. 인버스, 곱버스. 그러니까 기관들은 결국엔 뭐 이런 장안에서도 결국에는 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선 뭐 인버스, 곱버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인버스, 곱버스도 지난번에 뭐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튜브에 법학자 훈훈이 인버스 또는 뭐 곱버스 이렇게 치면은 제가 올렸던 방송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순매수 종목들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한세실업 모두 다 실적주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의 한송네오텍, LG디스플레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강세 섹터 정리해 보면 유가 에너지 쪽이 4종목, 로봇 관련된 주가 3종목입니다. 네,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뭐 주식 스터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쨌든 뭐 다들 힘든 장이고요. 저마저도 대형주들 뭐 중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빠졌지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종목들은 6개월, 1년 가져가는 종목들이어서 뭐 크게 뭐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죠. 당연히 뭐 상승할 때가 기분이 훨씬 더 좋지만 뭐 어쩔 수가 있겠어요. 뭐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힘든 장이었고, 어쨌든 저는 그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떠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 정말 뭐 2700, 600선에서 박스피를 이루면서 계속 좀 하락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저도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방송 콘텐츠에 좀 반영을 할 생각이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경매도 하고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재테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주식 시장이 조금 어렵다고 한들 뭐 작년에가 워낙 비정상적인 장이었기 때문에 2020년이,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한 80% 오르고 10%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물론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겨내야지 결국에는 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좀 힘내시고요. 하여튼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